휴전을 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랍 시민들의 시위와 폭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알아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 간의 건강한 대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정치,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민족주의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의 시위와 폭동이 일주일 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극우 유대인들의 증오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10일째로 접어들면서 3,500발이 넘는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의 폭동입니다. In the last 24 hours, police units responded to hundreds of incidents that took place across the country from the north, from Akko, all the way down to Wadi Ara, Ramle, Lod, where we are, in Jerusalem, and down in the south towards the area of Rahat in the Bedouin communities. 폭동의 시작은 10일 월요일 저녁, 로드에 살고 있는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이 경찰의 성전산 시위 진압에 항의해 유대인 거주지로 몰려가 수십 대의 차를 불태우고 회당 4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My husband was at the same when it happened there. First it was curses, and then they started throwing stones, and then it was bigger stones, and then it was a firebomb. And my husband and the people with him were on the phone with the police for over 45 minutes. 경고 사격을 하며 방어하던 유대인의 총에 맞아 아랍 이스라엘 시민 1명이 사망했고 유대인 4명이 체포됐습니다. 유대인 주민들은 정당 방어라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폭동은 곧 하이파, 악고, 요파 등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들로 번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는 토요일 오후 요파 거리가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폭동들을 대비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극우 유대인들의 보복 범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밧얌에서는 극우 유대인들이 아랍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지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텔아비브 요바에서는 아랍인 집에 화염병이 날아와 아이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ופתאום אנחנו יושבים, שומעים טלוויזיה וזה, פתאום ראינו בקבוק תבערה נכנס לפה, כל האש שנכנסת, נכנסת עליו. הרמתי את הילד, לקחתי אותו ישר לאמבטיה ושמתי עליו כולו מים. וראינו את האש, לא ראינו מי זה, לא ראינו כלום. 극우 유대인의 증오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와 선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is is a neighborhood that belongs to the Arab, to the Christian, to the Jewish. Here in Jaffa, there is no Christian in Jaffa, there is no Muslims in Jaffa. They will throw something like this. Neighborhood is really, really nice. Everyone is very warm here. Very peaceful. Nobody cares if you're Arab, Jewish. Everyone was really warm. 사건 발생 이틀 뒤 초기 의혹과는 다르게 요바에 살고 있는 아랍인 3명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을 사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과 움직임들이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양측에 많은 피해를 남긴 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명영주 통신원 7년 만에 가장 큰 충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월요일 로켓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4,100발이 넘는 로켓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됐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당시 약 50일 동안 3,800여 개의 로켓 공격에 비해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가자 국경지대와 이스라엘 중남부 도시의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이렌 소리에 일상이 멈추고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사람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가자 지구내 하마스 거점을 1,200곳 넘게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 발사대 제조시설, 저장고 등 군사시설을 폭격했고 하마스 고위 간부 거주지를 폭격해 하마스 요원 1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해가 심각한데 양측의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텔아비브, 아시켈론 등 이스라엘 중남부 주요 도시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됐고 현재까지 2명의 아이를 포함한 12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90% 요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한꺼번에 퍼붓고 있기 때문에 미처 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격 패턴과는 달리 이번에는 텔아비브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들과 거주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인명피해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번에 하마스가 이란산 세질 미사일을 도입해 로켓 한도가 더 커졌고 파괴력도 높아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의하면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30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당했는데 가자지구의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마스가 테러 거점들을 주거지와 병원, 학교 안에 만들어두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지하에 터널을 파서 군사시설을 만드는데요. 이 지하 터널들이 주거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가자지구에서 발사한 로켓 4천여 발 중에서 7분의 1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가자지구 내로 떨어지는데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사상자 집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격화한 이유는 뭔가요? 이번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성전상 위의 경찰 병력을 철거하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로켓 공격 시작 3일 전부터 성전상 위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라를 둘러싼 지배 소유권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1948년 이전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48년 요르단 통치 때부터 살던 아랍 가족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또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5년 만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가 취소하면서 취소 이유를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민감한 라마단 기간이 겹치면서 동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 가장 민감한 장소인 성전산 위에서까지 충돌한 것입니다. 네, 두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앙인으로서 유학과 이민 생활 중에 겪는 인종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이슈를 주도하는 주요 현안입니다. 연일 유럽의 주요 언론에는 백신 접종과 가시권 안에 들어온 집단 면역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모두의 시선을 집어삼키는 사이 그 이면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시아인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반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Rassismus ist ein Gift. Der Hass ist ein Gift. Wir stellen uns denen, die versuchen, Deutschland zu spalten, mit aller Kraft und Entschlossenheit entgegen. 인종차별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의 주류 사회가 이민자들을 향해 보이는 우월주의와 편견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해 보자면 악이 들어와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한인 목회자들은 이민 생활 중 차별을 겪게 되었을 때 가급적 현장에서 맞대응하지 말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과 대응을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다른 피해 인종차별. 750만 우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다툼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건강한 부부대화법을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족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한 부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건강한 부부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것을 조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내도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경적인 관계 설정이 된다면은 부부가의 대화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부부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라도 스킨십이 많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시간을 떼서 보내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제 그런 데서 그 부부가 좋은 관계를 갖는 데서 이 가정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또 대화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부가 다툴 경우에는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단점과 나쁜 점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서로에게 조금 더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도 상대방이 더 잘 들어줄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 만큼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을까? 비혼과 저출산 심화, 혼밥과 혼술 같은 1인 소비 문화 확산,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의 외로움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좋은 자극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행복감을 증대시키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쩌면 그런 외부의 자극이 없이 혼자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대안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도 문제입니다. 1인 가구 상당 부분이 불안정한 고용 문제와 경제적 빈곤에 의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1인 가구로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40, 50대는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확대는 고독사라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자 사는 저소득층 1인 가구도 고독사 위험군에 속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혈기왕성한 청년층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취업난과 각박한 주변 환경,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독이라는 문제를 각자 개별적인 개인에게 맡길 수 없고 뭔가 거기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자기가 나홀로족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떠밀려 난 거거든요.
1인 가구의 증가, 특정 연령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대의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와 산림청이 평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평화의 나무 심기와 숲 조성을 비롯해 탄소 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자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 목회 매뉴얼을 개발해 그리스도인이 탄소 저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포럼과 아카데미 등을 통한 다음 세대 환경 교육도 강조했습니다. CTS 최대진 기자가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조준 목사는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탁월한 달란트와 지성으로 기독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지난해부터 기독교 언론 발전을 위해 기자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지시교회가 제23회 충청연회에서 초대 샤프 선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지시 감리교회 김대희 목사는 충청 지역의 대표 선교사인 샤프 선교사상을 받게 된 것은 행복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지시 교회는 선교 차량 6대와 코로나 지원금으로 미자립교회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선교사인 그 샤프 선교사의 초대 샤프 선교사상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제23회 여선교회 충청연회연합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유명권 감독은 말씀 따라 빛으로 걸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늘샘교회 이성수 목사의 주제 강연과 성남대원교회 임학순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교회 협의회가 24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기봉 회장의 사회로 열린 총회에서 전선오회 유웅상 목사를 24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 회장은 지역 복음화와 연합 그리고 총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4회기 사역 관련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와 전북신학원이 공동으로 유신진화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자 김병훈 교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유신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다며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병훈 교수와 전북대학교 한윤봉 교수, 전주소성교회 한장원 강도사와 전북대학교 마윤정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포럼인 교회 골든타임이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서울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SNS로 소통하는 목회 방법과 참여형 예배, 비대면 양육 콘텐츠 등 실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CTS 목포방송 운영이사들이 마련한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목회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주함교회 담임목사 위임식과 항존직 임직식이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탐라교회 민경민 목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위임을 받은 제주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실히 복음 사역을 펼쳐가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TS 제주방송이 6회 운영이사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과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신임 운영이사장으로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를, 부이사장으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